우선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던 어제 검찰의 조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작년 6월 말 7월 초에 이 전 부지사를 맡았던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의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검찰청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 이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말하는 술자리의 장소와 날짜도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에 창고라고 쓰여진 방이라고 했는데 어제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창고방이 아니라 진술 녹화실이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술을 마신 날짜는 작년 6월 말에서 7월 초순경이라면서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요, 이런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이겁니다. 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처음 음주 장소로 언급한 사무실, 그러니까 창고방은 식사 장소로 이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고요. 또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작년 6월 30일에는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이 아니라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년 7월 초순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씨가 함께 밥을 먹은 일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오늘 이 전 부지사 측에서 변호인이 나서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자, 내용은 자체하고서요, 일부 쟁점에서 이 전 주장과 말이 또 달라진 거, 이게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가 어제 검찰의 조사 결과를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김 변호사는 검찰이 본질을 외도해 이 전 부지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본 사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날짜를 바꾸며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검찰 출정은 2023년 6월 22일과 28, 30일, 그리고 7월 3일과 7월 5일이라며 앞서 이 전 부지사가 6월 30일 피의자 신문 직후라는 표현을 한 걸 고려한다면 7월 3일에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고요. 수원지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 일시로 6월 30일을 제시하고 당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는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관련 보도를 며칠째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은 수원지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6월 30일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저희도 사실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요, 김광민 변호사 본인이 어제는 술자리가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직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검찰도 그것에 근거해서 6월 30일을 특정해서 반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날짜를 7월 3일이다 이렇게 다시 특정한 상황이고요.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 이런 장소로는 검사 휴게실을 또 추가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변호사는 오늘 이 재반박문을 통해서 이 전 부지사,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그렸다는 도면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한 검찰의 진술 회유 압박이 주로 세 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두 곳은 이제 앞서도 저희가 이제 먼저 지목이 된 이른바 그 창고방, 그리고 1313호실과 바로 연결된 진술 녹화실이고, 새로 지목된 것은요, 역시 1313호와 바로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입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창고라고 쓰여진 방에는 교도관이 들어와서 감독을 했으나 진술 녹화실과 이번에 새로 이제 지목을 한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음주가 이뤄진 이 진술 녹화실 안 이 상황에 대해서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밀착 개호했던 교도관들을 전수조사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결과를 내놨죠. 그러니까 교도관들을 음주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의 내놓은 반박의 내용은 교도관들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재반박을 한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요, 이 자꾸 말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요, 이런 재반박과 상관없이 아예 검찰청사 안에서의 음주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수원지검은 검찰청사 안에 술이 반입된 적도 그리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도 일절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조사에 입회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시기에 이 전 부지사를 개호한 교도관 38명 전원도 술자리를 목격한 적이 없으며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공개한 옥중 노트, 그러니까 일종의 비망록에도 술자리 주장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